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시켜 먹는 것 중에 위생상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점에서 먹었다가 자칫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 그래서 음식점에서 먹으면 안 되는 리스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씩 알아봅시다. 우선 네. 음식점에 가서 피할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음식 전문 매체 eatthis.com에서 음식 안전 전문가, 영양사, 셰프들을 인터뷰해서 다음 14가지는 절대 시켜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14가지나 됩니까? 네, 네. 이 중 첫 번째가 물과 술에 들어가는 과일류입니다. 아하. 이 뭐 물 같은 거 이제 시켜 마실 때 거기다가 레몬이나 라임 같은 거 넣어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칵테일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이 올라가고요. 근데 그런 거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하. 환경건강협회 학술지에서 21곳의 음식점에 76개 이런 레몬을 조사해 봤더니 53개 레몬에서 세균이 자라나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레몬 7개에서는 또 이콜라의 균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음식점이나 바 같은 경우에 위생 규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경우가 꽤 되는데 특히나 이런 과일 같은 거 잘 씻지 않거나 냉장고에 넣지 않은 채 며칠간 상온에 놔두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물 시킬 때 냉수에 레몬 2조각만 주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 올리브는 괜찮아요? 저는 가끔 이제 칵테일 바에 가면 너리 마르티니를 마시는데 그 네. 마르티니에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올리브도 먹으면 안 되는 그것도- 거야? 네,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거 빼면 무슨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만 하고 예, 취하기만 하죠. 예. 그리고 다음은 그 베지테리안 또는 아시안 그 레스토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또 꼽혔네요. 네, 바로 라 스프라우츠입니다. 새싹 채소라고 해야 될까요? 일식집 가면 많이 나오죠. 네, 저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이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고 또 샌드위치에도 많이 포함됩니다. 맛있기도 하고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자라려면 기온이 높고 좀 습기가 많아야 하는데 이건 각종 균이 자라나기에도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그리고 이콜라이 균까지. 실제로 지미 존스 샌드위치 가게에서 이 스프라우트로 식중독 발병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미 존스에서는 메뉴에서 아예 이 스프라우트를 빼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물입니다. 물.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 네, 물을 마실 거면 좀 비싸더라도 병에 든 물을 사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환경보호국 EPA 연방 규정에 못 미치는 경우가 꽤 된다고 합니다. 네. 납, 염소, 수은, 그리고 제초제 등등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점 가서 수돗물 절대 시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은 한인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고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네. 굴이네요. 네, 생굴입니다. 이 makefoodsafe.com 에디터는 생굴이 아무리 신선하다 하더라도 메뉴 중에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체 동물은 2가지 식중독균을 지니기 쉽다는 지적인데요. 노로바이러스와 비브리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비브리오는 아마 생소한 분들 계실 겁니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번지는데 해산물 잘못 먹고 비브리오 폐혈종 환자 나왔다. 이게 뉴스가 종종 나오죠. 네. 전문가들은 생굴이 위험한 것이고 요리된 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한인타운 뭐 일식집 등에서 생굴 먹고 문제 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 저희가 석화라고 하잖아요. 그 껍데기 채에 있는 거 이제 네. 반 잘라서 보통 가면 뭐 여러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병에 든 생굴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다음은 뷔페 음식입니다. 뷔페 음식은 왜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최근 들어서 이 뷔페 음식에 대한 규정이 개선돼서 대체로 이전보다는 위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요. 아하. 여전히 직원들과 고객들로부터 균이 음식에 들어가서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염물질이 음식에 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풀 수 있는 이제 커다란 스푼이 각 음식마다 이제 놓여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로 다른 음식도 함께 푸기도 하면서 박테리아가 왔다 갔다 이 접시 저 접시 옮겨 다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소스도 포함이 됐는데요. 2가지 소스가 리스트에 있네요.
네, 먼저 홀란다이즈 소스입니다. 이 달걀 노른자, 버터, 레몬 주스, 그리고 식초를 넣어서 만든 네덜란드식 노란색 소스죠. 주로 에그 베네딕트에도 뿌리는데요. 브런치 먹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셰프이자 CNN 방송인이었던 앤서니 보데인이 에그 베네딕트는 셰프들이 가장 만들기 꺼려하는 요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뿌려지는 이 홀란다이즈 소스도 금방금방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진 지도 오래된 소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유, 달걀 노른자가 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요? 네. 그 다음은 홀란다이즈 소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자주 먹는 건데요. 바로 케찹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 병 안에 든 케찹의 경우 식당 직원이 가장 바꾸지 않는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케찹을 자주자주 먹어서 이 케찹이 금방 새 걸로 바뀌면 괜찮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케찹의 가장 마지막 남은 부분은 이미 엄청 오래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럴 그래, 거예요. 그 그럴 오픈된 것 같아요. 상태에서 실온 보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냉장 네. 보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왜 케첩이 얼마 남지 않은 거는 벌써 그 주둥이 쪽이 아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물도 좀 네. 이렇게 생겨 아,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전 케첩은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 네. 자 다음은 이 fresh squeezed juice, 그러니까 금방 짠 주스인데 이게 네. 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금방 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살균되지 않아서 그래서 박테리아가 포함됐을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에그 베네딕트에 만약에 이런 프레시 스퀴즈 주스까지 마시려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균과 관련해서 또 하나 메뉴가 있습니다. 치즈인데요. 치즈 중에서도 소프트 치즈, 뭐 브리, 캐소 프레스코, 카망베르 같은 치즈는 살균되지 않아서 이걸 먹었다가 자칫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살균되지 않은 치즈는 살균된 치즈보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될 확률이 무려 50배에서 160배까지 높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 브리 치즈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연성 치즈가 박테리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가 봐요. 좀 딱딱한 경성 치즈는 뭐 에이지가 오래되니까 네, 괜찮을지 몰라도.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밀가루가 포함이 됐다고요? 네, 이게 하나는 raw flour product. 그래서 누가 뭐 생밀가루를 줄까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데요. 네. 일부 피자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밀가루 반죽 갖고 놀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직접 미니 파이를 만들어 보라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콜라이 균이 들어있을 수 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이콜라이 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피자 도우 밀가루 반죽에는 달걀이 들어가서요. 완전히 익히지 않는다면 살모넬라 균에 감염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브레드 바스켓입니다. 바구니에 이제 든 빵들. 빵. 네. 식당 가면 항상 먼저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맛있게 먹는데. 근데 이게 각 테이블을 돌고 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빵들은 또 바스켓에 담아서 다른 테이블에 나간다는 건데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요? 싶습니다. 빵은 또 손으로 뜯어 먹잖아요. 이렇게 만져가지고.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 무조건. 남기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반찬도 남기질 말아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안 가지. 근데 또 남들이 남겨놓은 걸 내가 먹는 게 이건 또 골치인데. 자, 그 다음엔 fish입니다. fish, 생선. 근데 이게 특이하게 어떤 특정 요일에는 시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네, 월요일에는 음식점 가서 피쉬 메뉴 시켜 먹지 말라고 그런 합니다. 얘기는 많이 옛날에 아, 들었었어요. 그런가요? 네. 앤서니 보데이는 여러 곳의 뉴욕시티 음식점들에서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그 후 자신의 책, 이 키친 컨피덴셜에서 주말에 대다수 이 시푸드 마켓은 열지 않는다며 이 월요일 피쉬 요리는 주말을 넘겨서 사흘 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쉬하다, 비릴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미 집도 월요일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도 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4가지 중에 12가지 알아봤으니까 2가지가 남은 건데 이거는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레스토랑 가면 항상 그날의 스페셜한 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늘 맛있겠다 해서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일부러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날의 숲 스페셜 들어보고 정말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시켜 먹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숲 스페셜은 그 전날 남은 재료들을 처리하기 위한
퍼펙트한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극소수 레스토랑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먹고 탈날 경우에는 큰일 날 테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이 뭐예요? 당신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당 가서 시켜 먹으면 좀 아깝지 않느냐. 같은 돈 주고 식당에서 먹는 거라면 자신이 해 먹기 어려운 요리. 그래서 평소에 잘 못 먹고 좀 음식점 가서 시켰을 때 더 신나는 그런 요리를 먹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밖에서 시켜 먹을 때는 집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중심으로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거 뭐 이 얘기 듣고 보니까 뭐 먹을 게 없어요. 뭐를 믿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라면 끓여서 먹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네. 거기서 생달걀을 깨서 넣으려 그러면 그것도 또 위험하다 그럴 거야. 네? 아유 참 먹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들 다이어트 하십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